2021년 1학기 수학적 사고 6번째 시간입니다. 3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5절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음함수를 미분하는 방법하고 역삼각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음함수 미분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음함수라는 것은 여기 예제에 보듯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즉 이 식을 보면 변수가 x와 y 두 개가 있지만 이 식을 풀어서 y는 fx 또는 x는 gy 이런 식으로 풀어서 표현한 것이 아니지요. 그냥 x와 y를 한꺼번에 섞어서 어떤 방정식을 만들어 놓았어요. 예, 이렇게 독립변수가 어떤 거고 종속변수가 어떤 거다라고 표시를 안 하고 그냥 x와 y를 가지고 한꺼번에 식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음함수라고 합니다. 예, 음함수라는 것은 영어로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는데요. implicit function.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implicit 하는 것이 감추어 놓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무엇을 감추어 놓은 거냐? 독립변수가 어떤 거다라는 걸 얘기 안 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어떤 것이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감추어 놓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네, 이 값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5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엇이 0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거기 무엇이라는 함수를 보면 x와 y로 표현된 이변수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함수로 표현하는 경우는 항상 fxy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음함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y로 고쳐 놓으면 안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때때로 이렇게 음함수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음함수로 놓고 미분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예제에 있는 식처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라고 쓰면 이것은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5가 되는 그런 원이지요. 즉 그런 원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원 전체가 돼요. 이렇게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5가 되는 이런 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지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다 이렇게 표현하면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함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y로 풀어서 계산할까? 라고 생각을 했다면 한번 y로 풀어볼까요? 그럼 y로 풀면 y는 그 x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주고 제곱을 푸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걸 하나의 함수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x의 값을 하나 선택을 하면 플러스 루트 해서 계산한 y 값이 하나, 마이너스 루트 계산한 y 값이 또 하나 해서 x 하나가 두 개의 y 값에 대응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가 함수가 되니까 우리가 다루는 일가 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수 표현으로 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까 y는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 하는 것은 이 원 전체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y의 값이 플러스니까 이렇게 위쪽
반쪽 원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죠? y는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x제곱을 선택을 해도 원 전체가 아니죠. 예, 이렇게 아래쪽 원, 이렇게 반쪽 원만 역시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원 전체를 놓고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그럴 때에는 굳이 이렇게 y는 얼마다라고 풀 이유가 없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한 점 한 점에서 생각할 때에는 y는 어쩌고라고 이렇게 풀어서 y를 x의 함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풀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음함수가 필요한 경우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미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일 때 여기 예제 하나 보겠습니다. dx분의 dy를 구해라 그랬다면 y를 x로 미분한 걸 구해라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y는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고 x는 독립변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라는 이 식에서 x제곱 하는 것은 독립변수 x로 표현된 거고 y제곱 하는 것은 함수 y로 표현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y는 다시 x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놓고 미분할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5하고 같으니까 같다면 양쪽을 미분해도 같아야 되겠죠. 결과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미분한 것과 25를 미분한 것이 같아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미분하면 됩니다. 25는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미분할 때 x는 독립변수로 생각을 해주고 y는 어쩌고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쩌고의 제곱하는 것을 x로 미분하는 거니까 우리 연쇄법칙 배웠죠? 연쇄법칙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려운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음함수 미분법이라는 것은 그냥 그 중에 하나는 독립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하나는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그 독립변수로 미분하는 방법이다. 함수로 표현된 것을 미분할 때에는 연쇄법칙을 한번 사용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x제곱을 미분하면 2x입니다. y제곱은 어쩌고의 제곱이죠. 미분하면 2 어쩌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연쇄법칙을 써서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예, dx분의 dy를 y 프라임 하는 기호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죠. 오른쪽은 상수함수 25를 미분한 거니까 0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2x 플러스 2y y 프라임은 0이다. 이런 결과를 얻은 거죠. 여기서 y 프라임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y 프라임 여기에 있으니까 2x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거기서 2y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y 프라임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2y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y분의 2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2를 약분하고 정리하면 답은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앞에서 미분했던 것하고 형태가 조금 다르죠? 앞에는 y는 fx 이런 모양이었으니까 그렇게 표현된 것을 미분해라 했을 때 y'은 하고 정리가 돼서 f'x, 즉 x만 가지고 표현되는 어떤 식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x와 y를 그대로 놓고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는 x뿐만 아니라 y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 y를 여러분들이 풀려고 하면 아까처럼 이렇게 함수로 푸는 이 방법이 있으니까 결국은 한쪽만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 않는다라는 거, 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음함수 미분법에서는 y를 그대로 놔둔다. 예, 잊어버리지 마세요. y를 다시 x의 함수로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럴 때 만약에 짝수순 같은 걸 풀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으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꺼번에 쓰는 것도 예, 오류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대로 놔두는 게 답입니다. 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을 마이너스 y분의 x다. 이런 모양으로 둔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건 없었죠. 예, 음함수 미분법은 그냥 그대로 식 그대로 두고 y' 구하라고 하면 x로 미분하시면 되고, 어떨 때는 x''을 구해라 하고 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때에는 y가 독립변수가 되지요. 그러면 양쪽을 y로 미분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거죠. 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 더 연습을 해볼게요. 이제 2번.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은 6xy다. 이 식에서 y''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y' 구해라 그랬으니까 x로 미분하면 됩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이 6xy와 같다. 그렇다면 미분해도 같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x로 미분합니다.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을 x로 미분한 것이나 6xy를 x로 미분한 것이나 같다. 다 됐죠? 예, 이제 미분만 하시면 됩니다. x의 3승을 미분하면 그대로 3x의 제곱, y의 3승을 미분해라 그러면 x로 미분할 때 y는 x의 함수니까 어쩌고의 3승, 그렇다면 어쩌고의 3승을 미분하면 3 어쩌고의 제곱,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다시 한번 곱해줘야 돼요. 해서 곱하기 y'. 이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럼 왼쪽 미분이 됐으니까 오른쪽은 6xy를 미분할 텐데 상수 6이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상수는 그냥 곱한다. 상수배의 법칙. x하고 y가 곱해진 거니까 곱법칙. 그렇죠? x를 먼저 미분하면 1, y는 그냥 곱하고, 그렇다면 2개 곱한 것은 1 곱하기 y니까 y. 그 다음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해주고 y는 미분해 곱한다. y를 미분한 것은 y'.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정리하면 됩니다. 왼쪽은 이렇게 3으로 묶어낼 수 있어요. 오른쪽엔 6이 있고, 그렇다면 상쇄될 수 있죠. 3으로 양변을 나눠줍니다. 그럼 오른쪽엔 2가 곱해지겠죠. 그 결과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y'은 2 곱하기 y 플러스 xy'이다. 다 됐죠? 여기서 이제 y'으로 푸시면 돼요. y'이 곱해져 있는 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항이 있죠. 자, 그렇다면 y'이 곱해져 있는 항은 그 앞에 개수가 y' 앞에 개수가 이쪽에 y제곱. 정리할 거니까 이쪽에 있던 것은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그렇다면 넘어왔으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2x 해서 y' 앞에 y제곱 마이너스 2x가 곱해지죠. 자, 그 다음 y'이 없는 항은 이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2y가 있었죠. 여기 x제곱이 있었죠. 넘어갈 거니까 부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x제곱. 다 됐죠? 이제 y'은 뭐냐라고 써야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개수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y'은 y제곱 마이너스 2x분의 2y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y'은 무엇이다 라고 정리만 하면 되지, 그 안에 있는 y를 다시 x로 고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3번. sin x 플러스 y가 y제곱 코사인 x다. y'을 구해라. y' 구해라 그랬으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하면 됩니다. sin x 플러스 y가 y제곱 코사인 x하고 같으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해도 같아야 된다. 그렇죠?
이제 미분할 거예요. 왼쪽은 사인 어쩌고 이런 모양이죠. 사인 어쩌고를 미분하면 코사인 어쩌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내면 안 되고요. 그 어쩌고 하고 되어 있는 것을 다시 미분에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x 플러스 y를 미분에 곱해야 되죠. x를 미분하면 1, y를 미분한 것은 y 프라임. 그렇죠? 자, 그러면 이쪽은 이제 1 플러스 y 프라임이 곱해져서 해결이 됐어요. 오른쪽은 y제곱하고 코사인 x가 곱해져 있죠. 곱법칙을 씁니다. y제곱을 먼저 미분하고 코사인 x는 그냥 곱할 거예요. 근데 y제곱은 어쩌고의 제곱이에요. 미분하면 2 어쩌고. 끝나면 안 되고 어쩌고를 미분해 곱하고 y 프라임. 그렇죠? 코사인 x는 그냥 곱했어요. 그 다음 플러스 반대로 해야 되죠. y제곱은 이번엔 그냥 곱하고 코사인 x를 미분해 곱해야 되는데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부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가 다 됐죠? 역시 y 프라임이 뭐냐라고 물었으니까 y 프라임이 곱해진 항과 그렇지 않은 항을 분리하고 정리하면 됩니다. y 프라임이 곱해져 있는 것은 여기 코사인 x 플러스 y와 y 프라임이 곱해져요. 그렇죠? 여기에 y 프라임이 있습니다. y 프라임이 없는 것은 코사인 x 플러스 y와 1을 곱한 것하고 여기 마이너스 사인 x y제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쪽 y 프라임이 없는 것을 왼쪽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y 프라임이 없는 것은 여기 넘어갔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해서 사인 x 곱하기 y제곱 이쪽에 이렇게 1하고 곱해져 있는 코사인 x 플러스 y 이게 y 프라임이 없는 항들이고 y 프라임이 있는 항은 이쪽에 오른쪽에 둘 겁니다. 여기 2y 코사인 x 그렇죠? 그 다음 y 프라임이 이렇게 코사인 x 플러스 y하고 곱해져 있는데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 거기다가 y 프라임 그렇죠? 해서 y 프라임 앞에 이만큼이 곱해져 있어요. 다 됐죠? y 프라임이 뭐냐라고 물은 거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은 나눠서 2y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y분의 y제곱 사인 x 플러스 코사인 x 플러스 y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은 y 프라임 하고 정리만 하면 되고 그 안에는 x와 y가 같이 섞여서 표현된 식이 있다. 예, 이렇게 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음함수로 표현된 것에서도 고계도 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어렵지 않아요. y 프라임 계산하는 법을 아니까 더블 프라임은 y 프라임을 미분하면 되고 트리플 프라임은 더블 프라임을 미분하면 되겠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16일 때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먼저 y 프라임을 구하고 그 다음 다시 y 프라임을 또 미분하면 됩니다.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이 항상 16과 같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같으니까 양쪽을 x로 미분해도 같다. y의 더블 프라임이니까 당연히 독립변수는 x예요. 그렇죠? 해서 x로 미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16은 상수함수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그 다음 왼쪽 미분하면 되는데 x의 4승은 미분하면 4x의 3승. y의 4승은 어쩌고의 4승이죠? 그렇다면 4 어쩌고의 3승. 어쩌고가 있으니까 끝나면 안 되고 그 어쩌고를 다시 미분해 곱해야 된다. y 프라임. 다 됐죠? 오른쪽은 16을 미분해서 0이었어요. 그렇다면 4로 묶어내고 4로 나누어도 오른쪽 0이니까 0이 되겠죠. 그러면 x의 3승 플러스 y의 3승 곱하기 y 프라임이 0이 되는 거니까 y 프라임은 넘기고 y 3승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해서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이다. 그렇죠? 예, 4는 약분돼서 없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y 프라임을 결과를 냈어요. 마이너스 y의 3승분의 x의 3승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번에는 y의 더블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미분하시면 돼요. y의 더블 프라임은 y 프라임 여기 가지고 옵니다. 마이너스 y의 3승분의 x의 3승 이것을 다시 미분하면 되겠다. 그렇죠? 예, 우리 배운 규칙을 그대로 쓰면 돼요. 마이너스 곱해진 상수 마이너스 1은 그냥 곱해두고 분모분의 분자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목법칙을 사용하면 되겠죠. 목법칙 분모의 제곱 분의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위에 건 x 3승이죠. 미분하면 3x 제곱이죠. 밑에 건 그냥 곱하고 y의 3승 그냥 곱해줍니다. 부호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거 그냥 곱해주고 x의 3승은 그냥 곱해두고 밑에 건 미분해 곱할 텐데 밑에 거는 y의 3승이니까 어쩌고의 3승. 그래서 미분하면 3 어쩌고의 제곱 끝내지 않고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 미분해서 곱하고 y 프라임. 됐죠? 자, 그럼 더블 프라임을 계산하는 과정은 여기서 이제 다 됐는데 여기 y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있던 그 y 프라임 결과를 대입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 3승분의 x의 3승이었어요. 정리할까요? 그렇게 하니까 분자는 여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y제곱 약분되지요? 그렇다면 분모에 y만 하나 남았어요. 그렇죠? 해서 정리하면 분자가 3x제곱 y의 3승 하고 플러스 그리고 곱해진 상수가 3 그렇죠? 그리고 분모에 y가 있었고요. y분의 그리고 분자는 x의 3승과 x의 3승이 곱해지니까 x 3승의 제곱, x의 6승 이렇게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분자를 보니까 전체에 이쪽에 y분의 하는 분모가 있는 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통분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y분의 하고 통분합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것은 원래 분모가 없었는데 y분의 하고 통분했으니까 y를 하나 곱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y의 3승에 y를 하나 곱해줘야 되니까 y의 4승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자가 정리돼서 y분의 3x제곱 y 4승 플러스 3x의 6승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이제 정리할까요?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곱한 거 여긴 1분의 y의 6승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전체 분모는 y의 6승과 y가 곱해져서 y의 7승 이렇게 바뀌었고요. 분자는 이렇게 1은 곱할 필요 없으니까 이쪽 부분인데 3x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래서 3x의 제곱 묶어내면 앞에는 y의 4승이 남고 뒤에는 x의 6승이었으니까 제곱으로 묶으면 x의 4승이 남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리가 다 된 것 같지만 이 안에 항이 y의 4승 플러스 x의 4승이라는 항이 있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보니까 문제에서 처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 x의 4승 플러스 y의 4승은 16이 되는 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 값은 16이지요. 그렇죠? 예, 이제 마지막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상수 3하고 16을 곱하면 48이니까 전체의 답은 마이너스 y의 7승분의 48x의 제곱이다. 그렇죠? 예,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음함수의 미분법 같은 거니까 미분해도 같다. 예, 이런 원리고요. x로 미분할 건지 y로 미분할 건지 y 프라임 구해라 그랬다면 x로 미분하시고 x 프라임 구해라 그랬다면 y로 미분하시고 그렇죠? 예, x로 미분할 때는 x는 독립변수, y는 어쩌고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y로 미분할 때는 y가 독립변수고 x가 어쩌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를 해볼까요? 역삼각함수와 그 도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역삼각함수는 말 그대로 삼각함수의 역함수예요. 역함수. 여기서 역하는 것은 역함수지 분의 1이 아닙니다. 예, 그 분의 1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역함수다. 규칙을 거꾸로 해주는 함수다. 예, 그래서 역함수가 되려면, 역함수를 가지려면 원래 주어진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삼각함수를 생각해 봤어요. 삼각함수는 주기함수예요. 그렇죠? 사인, 코사인, 2파이를 주기로 같은 값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렇죠? 즉 주기함수 2파이마다 같은 값으로 되돌아온다. 사인, 코사인이. 그렇다라는 것은 x의 값이 x일 때 사인 또는 코사인하고 x의 값이 x 플러스 2파이 또는 x 플러스 4파이 또는 x 마이너스 2파이 예, 이럴 때의 사인, 코사인 값이 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1대1 대응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범위에서의 역함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역함수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겠죠?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때 필요한 범위를 여러분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학기 이 수학적 사고라는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시험을 칠 때라든가 퀴즈를 풀 때 이럴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은 범위에서만 꼭 계산하셔야 돼요. 다른 쪽에 개인적인 범위를 사용했다 그러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서 약속된 범위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된 범위가 어딘지 얘기를 할 텐데요. 우선 삼각함수가 6개 함수가 있으니까 역삼각함수도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학기에 사인, 코사인, 텐전트 이렇게 3개의 함수에 대해서만 역함수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이 3개 부분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3개는 여러분들이 전공 시간에 필요하다면 똑같이 약속된 범위가 어딘가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찾아서 공부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다 같은 거니까 우리는 3개만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sin x부터 역함수를 생각해 볼까요? fx는 sin x다 라고 했을 때 이 sign이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얘기할 때의 sign과 그냥 fx는 sin x 하고 얘기할 때의 sign과 정의역이 달라요. 그냥 우리가 sin x라는 함수를 생각할 때는 당연히 x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역함수를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아주 작게 선택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최대가 되게끔 선택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최대 범위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사인 값이라는 것은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가장 클 때는 플러스 1이죠. 그렇다면 최선의 범위는 사인 값이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다 나오면서 한 번은 나오면서 딱 한 번만 나와야 1대1 대응이 되니까 딱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범위가 어디냐라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딱 한 번만 나오는 범위,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다 나올 수 있는 범위. 당연히 무수히 많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약속된 범위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약속된 범위는 x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로 선택하는 부분이에요. 앞에서 이 역삼각 함수를 만들고 연구했던 수학자들이 미리 약속해 놓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따라가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의 범위는 선택을 안 해요. 당연히 1대1 대응이 되는 곳이 있지만
선택하진 않습니다.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예, 사인 x의 그래프가 여기 0부터 그려보면 이렇게 0부터 2파이까지 한 주기가 만들어지지요. 그 다음 또 같은 값으로 이렇게 또 돌아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변수 x가 2파이만큼씩 증가할 때 또는 감소할 때마다 같은 값으로 함수값이 되돌아와요.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 범위에서는. 예. 그래서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예, 이렇게 2분의 파이, 오른쪽으로는 2분의 파이까지,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면 사인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곳이죠. 2분의 파이는 사인 값이 1 되는 곳이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x가 움직이면 사인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 번은 다 나오죠. 그렇죠? 하지만 딱 한 번씩만 나옵니다. 두 번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1대1 대응이 되는 곳이죠.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1대1 대응이 되면서 최대 범위죠. 그렇죠? 사인 값이 다 나왔으니까. 예, 이곳에서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역함수를 얘기할 때 사인 x는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 한 조각만 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 한 조각만 가지고 있는 함수다.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고 치역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그런 사인 함수다. 그런 사인 x다. 이해됐죠?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이 역함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sin x의 역함수를, 즉 이 함수를 fx라고 뒀다면 f 인버스 x가 되겠죠. 이것을 기호로 sin 위에다가 이렇게 인버스 표시를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승처럼 쓴 것은 마이너스 1승 해서 뭐 1승분의 1 이렇게 역수로 표시한 게 아닙니다. 예, 인버스 펑션의 뜻이에요. 예, 역함수.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승 표시를 하고 x 변수를 써주면 돼요. 또는 sin 앞에다가 arc라고 영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수 x를 표기하면 돼요. 어떻게 표기하던 우리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arcsin x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써도 arcsin x 이렇게 읽습니다. 예, 해서 arcsin x의 범위는 arcsin x는 가장 작을 때 마이너스 2분의 파이, 가장 클 때 2분의 파이예요. 이해됐죠? 사인의 정의역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우리가 딱 약속을 했으니까 그 역함수의 치역이 바로 주어진 함수의 정의역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악사인 x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2분의 파이보다 큰 답을 쓴다면 안 되겠죠. 악사인 x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더 작은 값을 써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는 역함수의 그래프니까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예, x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을 때 sin x보다는 x가 큰 쪽에 있다. x보다는 텐전트 x가 큰 쪽에 있다. 이런 식을 유도한 적이 있었죠. 예, 우리가 삼각함수의 도함수를 배우기 위해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는 1이다라는 이것을 대수적으로 유도할 때 이런 식을 유도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보다는 y는 sin x라는 이 곡선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이렇게 아래쪽에 더 작게 그려져야 돼요. 그렇죠? 예, x의 값이 더 큽니다. sin x보다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렇다면 이 함수들은 둘 다 기함수니까 원점에 대칭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0까지는 서로 반대로 역전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래프가 이 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관계가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할 거니까 대칭 이동하면 악사인은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악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악사인 x의 그래프는 자, 이렇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고요.
0부터 이렇게 이 위쪽으로, 예, 이쪽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악사인 x는 정의역이 어딘가요? 사인의 치역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렇죠? 악사인 x의 치역은 어딘가요? 사인의 정의역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렇죠? 예, 이 그래프가 y는 악사인 x 이것의 그래프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항상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그 삼각함수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대칭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악사인 2분의 1이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악사인 2분의 1을 y라고 쓰는 것은 사인의 역함수가 2분의 1을 y에 보내준다라는 뜻이니까 사인은 거꾸로 y를 2분의 1에다가 보내줘야 돼요. 그것을 식으로 쓰면 사인 y는 2분의 1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악사인 2분의 1이 y다라고 쓰는 거나 사인 y가 2분의 1이다라고 쓰는 거나 완전히 일치하는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인 y가 2분의 1이니까 우리는 악사인 2분의 1, y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 사인 y가 2분의 1 되는 y가 얼마냐? 그런 뜻이 됐네요. 그렇죠? 자, 근데 y는 악사인 2분의 1이니까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 즉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점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한 거니까 당연히 하나밖에 없죠? 예, 얼마인가요? 6분의 파이죠. 예,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 6분의 파이. 예, 디그리로 얘기하면 30도. 그렇죠? 해서 악사인 2분의 1은 6분의 파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당연히 사인 값은 주기함수니까 예,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곳을 찾아라 그러면 이만큼 2분의 1이라고 할까요? 여기 꼭대기를 1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곳은 이렇게 2분의 1 x축의 수평이 되게 그어보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여기 6분의 파이에서 2분의 1이 되지만 여기 6분의 5파이에서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예,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니까 마찬가지로 6분의 파이에다가 2파이를 더하면 6분의 13파이에서도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등등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 6분의 파이도 2분의 1, 사인 6분의 5파이도 2분의 1, 사인 6분의 13파이도 2분의 1. 그렇죠? 예, 전부 2분의 1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사인 2분의 1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6분의 5파이다 이렇게 답하면 안 됩니다. 왜냐? 2분의 파이를 넘어가요. 그렇죠? 6분의 13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2분의 파이를 넘어가요. 이해됐죠? 예,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곳은 6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다. 이해됐죠? 예,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찾아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목적은 이것을 미분하는 겁니다. 가볼까요? y를 악사인 x라고 두었어요. y는 하고 풀어놨으니까 이제는 그 도함수는 x만 가지고 표현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y가 악사인 x다라는 것은 사인의 역함수가 x를 y로 보낸다 그런 뜻이니까 바꿔주면 x는 사인 y다라고 쓰는 거나 완전히 일치하는 얘기라고 했죠. 그래서 x는 사인 y다라는 것과 같아요. 자, 그렇다면 x가 y로 표현됐으니까 x를 y로 미분해 볼 수 있겠어요. dy분의 dx. 그렇죠? x를 y로 미분한 dy분의 dx는 sin y를 y로 미분한 것하고 같아야 되니까 dy분의 d sin y. 그렇죠? 자, 근데 여기 d 세모하는 게 y로 바뀌어 있으니까 이건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sin x를 x로 미분하면 코사인 x니까 sin y를 y로 미분하면
코사인 y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예, x가 y로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구조가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해서 이 값은 그냥 코사인 y예요. y로 미분했기 때문에. 그렇죠? x로 미분한 게 아니고 y로 미분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x로 미분할 때는 y가 어쩌고 역할을 해야 되죠? 하지만 y로 미분했으니까 y는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코사인 y. 그러면 dy분의 dx가 코사인 y인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y를 x로 미분한 거, dx분의 d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dx분의 dy하고 dy분의 dx하고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죠? 그럼 역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dy분의 dx 분의 1인데 dy분의 dx가 코사인 y니까 코사인 y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dx분의 dy가 코사인 y분의 1이다. 이렇게 y로 표현되긴 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y는 악사인 x, y를 x로 표현한 함수니까 이번에는 음함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x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x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x sin y가 되네요. x가 sin y니까 x로 표현하려면 sin y로 바꿔줘야 되죠. 그렇다면 코사인 y의 제곱 플러스 sin y의 제곱 이렇게 하면 더하면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코사인 y를 sin y로 표현할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sin 제곱 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코사인 y분의 1은 이것분의 1이네요. 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것은 지금 이가 함수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둘 중에 하나를 없애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값은 코사인 y하고 같아지는 값이에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그렇죠? 그러니까 코사인 y의 부호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y가 어디에 있냐라는 걸 가지고 코사인의 부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y가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의 부호가 뭐냐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코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나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여기 2분의 파이 0 되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 0이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를 보면 코사인은 플러스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플러스만 붙었으니까 전체의 값은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y 분의 1이다. 다 됐네요. 사인 y라는 것이 x였죠. 그렇죠? 그렇다면 sin y를 제곱한 것은 x의 제곱이죠. 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결과를 얻었으니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악사인 x의 도함수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코사인 x의 역함수를 얘기하겠습니다. 코사인 x도 역시 주기함수고요.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는 역함수를 생각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코사인 x의 역함수를 생각하기 위해서 코사인 x가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코사인의 값이 역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한번 다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범위를 선택하려고 해요. 역시 그런 구간이 무수히 많이 선택될 수 있지만 우리는 약속된 범위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 약속된 범위가 코사인 경우는 0부터 파이까지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역함수를 얘기하는 코사인 하는 것은 x의 범위가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즉 코사인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2분의 파이에서 0이 되고 0에서 코사인은 1이고 그렇죠?
파이에서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코사인 x를 선택을 합니다. 됐나요? 예, 그렇다면 1대1 대응이 되고 최선의 범위를 선택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역함수는 그래프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 이동돼야 되니까, 그렇죠? 이쪽 부분은 이 직선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죠. 여기 1이니까 여기 2분의 파이고 1은 2분의 파이보다 작아요. 파이가 3.14159226 어쩌고 이렇게 나가는 수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1이라는 값이. 해서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이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여기 2분의 파이였으니까 당연히 이만큼 값을 계산하면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 이쪽은 반대로 휘었습니다. 그렇죠? 파이까지 해서 이렇게 파이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아크 코사인의 그래프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1, 예, 여기가 플러스 1이죠. 됐죠? 예, 이렇게 생긴 것이 y는 아크 코사인 x의 그래프가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자, 그럴 때 이제 1대1 대응이 됐으니까 우린 역함수를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역함수를, 즉 f 인버스 x를 코사인 위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1승 올리듯이 올려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코사인 앞에다가 arc라고 붙여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수 x 쓰고요. 어떻게 썼던 읽을 때에는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써도 아크 코사인 x 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아크 코사인 x의 값은 코사인의 정의역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아크 코사인 x의 값을 구해라 그랬는데 파이보다 큰 값을 쓰면 안 되고요. 역시 아크 코사인 x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음수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0과 파이 사이에 있다. 이번에는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아크 코사인 2분의 1이 얼마냐?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 값을 y라고 두면 아크 코사인 2분의 1이 y다라는 것이나 바꿔서 코사인 y가 2분의 1이다라는 것이나 완전히 같은 표현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y는 어디 있어야 돼요? 아크 코사인 0과 파이 사이에 있어야 돼요. 0과 파이 사이에. 그렇다면 0과 파이 사이에서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니까 당연히 딱 하나밖에 없죠. 예, 3분의 파이입니다. 그래서 아크 코사인 2분의 1은 3분의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찾을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코사인 값이 2분의 1 되는 곳은 2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니까 예, 여기다 2파이를 더해줘도 똑같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3분의 7파이 이렇게 해도 코사인 값은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아크 코사인 2분의 1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을 때 3분의 7파이다라고 쓰진 않습니다. 예, 3분의 파이다라고 쓰는 거죠.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다. 예. 그런데 코사인 여기다 2파이를 더해서 예, 3분의 7파이에서 계산해도 2분의 1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크 코사인 2분의 1을 3분의 7파이라고 쓰지 않는다. 이해됐죠? 예, 3분의 7파이 하는 것은 여기 파이를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예, 파이 안쪽에 있는 3분의 파이를 갖다 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역시 도함수를 계산을 해볼게요. y는 아크 코사인 x다 라고 두고 y 프라임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x하고 y를 먼저 바꿔볼까요? x는 코사인 y다 라고 쓰는 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양쪽을 y로 미분합니다. dy분의 dx는 dy분의 d 코사인 y다. 그렇죠? 근데 여기 세모가 y, 여기도 세모가 y니까 코사인 x를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듯이 코사인 y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y가 됩니다. 그렇죠? 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사인 y예요. 자, 그러면 dy분의 dx가 있으니까 역시 dx분의 dy는 이것의 역수. 그렇다면 마이너스 사인 y분의 1.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사인 y분의 1. 그런데 역시 우리는 이제는 x로 표현하고 싶은 거라고 했어요. 사인 y라고 되어 있으니까 코사인 y라고 바꾸어 줘야 x로 표현돼요. x가 코사인 y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사인 y의 제곱과 코사인 y의 제곱을 더하면 1이니까 그 식을 풀면 사인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 그렇죠?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렇다면 이 중에 하나가 버려져야 되는데, 예, 이게 사인 y하고 같은 거니까 사인 y의 부호를 따라가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 y가 어디 있냐? 예, 금방 0과 파이 사이에 있다고 했어요. y는. 그렇다면 0과 파이 사이에서 사인의 부호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0과 파이 사이에 사인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파이입니다. 예, 0과 파이 사이에서 사인은 당연히 역시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마이너스는 버려져야 되고요. 그렇죠? 플러스 부호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예, 전체는 마이너스예요. 해서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y분의 1이에요. 다 됐죠? 코사인 y라는 것이 x하고 같으니까 코사인 y를 제곱한 것은 x의 제곱이죠. 해서 전체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얻은 결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아크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다. 그렇죠? 앞에 있던 악사인 x를 미분한 것하고 어떤가요? 모양을 비교해 보니까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예,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연습한다고 했죠. 텐전트 x의 역함수를 구해볼 거예요. 자, 역시 텐전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주기함수다. 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온다. 앞에서 연습이 됐었죠. 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 적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역시 1대1 대응이 되는 범위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텐전트 x의 값은 예,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을 다 가져요. 텐전트는. 그렇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값이 다 나오면서 1대1 대응이 되는 최선의 범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역시 무한히 많은 구간을 여러분들 각각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우리는 약속을 해서 쓴다고 했어요. 그 약속된 범위가 어디냐라는 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약속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곳입니다. 예, 사인도 이 범위에서 선택을 했는데 예, 사인은 양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있지만 텐전트는 양쪽 끝점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에서 코사인의 값이 0 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분모가 0 되는 곳이니까 텐전트의 값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서 양쪽 끝점이 빠져 있다. 사인처럼 똑같이 가는데 양쪽 끝점은 빠져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예, 기억이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다. 그렇다면 텐전트는 예, 이런 그래프를 갖지요. 0일 때 텐전트 값이 0이죠. 사인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 예, 0쪽에서 2분의 파이로 이렇게 2분의 파이 왼쪽에서 2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면 예, 그때는 부호는 플러스인데 예, 코사인 분의 사인 하는 게 텐전트인데 분모가 점점 작아지니까 0으로 가니까 뒤집어 놓은 건 무한대로 가요. 그렇죠? 그래서 텐전트는 이런 그래프를 갖습니다. 기함수고요. 예, 해서 원점의 대칭이고요. 그렇죠? y는 x라는 직선을 가지고 보면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 x보다는 텐전트 x가 크다. 예,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텐전트 그래프가 이번에는 위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크 텐전트는 y는 x란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대칭 이동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왼쪽 오른쪽에 이렇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쪽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놨으니까 당연히 대칭 이동하면 위로는 2분의 파이를 넘어갈 수 없어요.
아래로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쪽으로 이렇게 2분의 파이가 제한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제한하고 있고요. 그렇죠? 해서 0일 땐 0이고요. 예, 이렇게 x의 값이 무한대로 가면 2분의 파이로 접근해 갑니다. 그렇죠?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아크텐전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이 극한은 뒤에서 사용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 그래프가 y는 아크텐전트 x 이것의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게 왼쪽으로 계속 가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걸 추측했을 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극한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아크텐전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이 극한은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적분 파트에서 사용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쪽 오른쪽을 가지고 계속 가면 역시 극한을 얻을 수 있어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아크텐전트 x는 2분의 파이로 향한다. 예, 이 극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두 개의 극한은 예, 이번 시간에 예, 기억을 해주세요. 예, 뒤에 가서 쓰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텐전트 x의 역함수를 역시 텐전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승 올린 것처럼 올리고요. 또는 ARC를 붙여서 쓰기도 하고요. 어떻게 쓰던 이렇게 쓰던 이렇게 쓰던 아크텐전트 x, 아크텐전트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역시 아크텐전트 x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돼요. 그렇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크텐전트 x의 값이 2분의 파이 이상인 값이 나오면 안 되고요. 아크텐전트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하인 값이 나오면 안 됩니다. 네, 하나만 연습을 해볼게요. 아크텐전트 3분의 루트 3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값을 y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아크텐전트 3분의 루트 3이 y다라는 것은 텐전트의 역함수가 3분의 루트 3을 y로 보낸다 그런 뜻이니까 텐전트는 거꾸로 보내야 돼요. y를 3분의 루트 3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텐전트 y가 3분의 루트 3이다라는 뜻이고 텐전트의 값이 3분의 루트 3이 되는 y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건데 그 y를 어디서 찾아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는 작은 그런 값에서 찾아라. 그런 뜻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텐전트 값이 이 구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보다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작은 이 구간에서 3분의 루트 3 되는 곳은 6분의 파이 하나밖에 없죠. 예, 해서 아크텐전트 3분의 루트 3은 6분의 파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파이마다 한 번씩 같은 값으로 되돌아와요. 그렇죠? 텐전트 6분의 파이가 3분의 루트 3이지만 파이를 더해서 텐전트 6분의 7파이를 계산해도 3분의 루트 3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아크텐전트 3분의 루트 3을 6분의 7파이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 6분의 파이다라고 쓰는 거지 6분의 7파이다라고 쓰진 않는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역시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y는 아크텐전트 x라고 두고 미분할 거예요. y 프라임을 얻고 싶어요. 근데 이제 두 번 미분해 봤으니까 방법이 생각이 되죠. 예, 어떻게 합니까? x하고 y하고 바꾸고 그 다음 y로 미분하고 그렇죠? 그 결과를 뒤집으면 dx분의 dy를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xy 바꿔주고 그리고 y로 미분해주고 양변 그리고 그 결과를 분의 1 뒤집으면 된다. 그렇죠? 예, 똑같이 가봅니다. y가 아크텐전트 x니까 바꾸면 x는 텐전트 y. 그렇다면 같은 거니까 y로 미분해도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왼쪽은 dy분의 dx, 오른쪽은 dy분의 d 텐전트 y. 그렇죠? y가 세모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텐전트 x를 x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
그렇다면 텐전트 y를 y로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y. 그렇죠? 세모 역할 그대로 갖다 주면 돼요. 그래서 시컨트 제곱 y다. 다 됐죠? 그럼 dx분의 dy는 dy분의 dx의 역수니까 시컨트 제곱 y 분의 1이죠. 예, 이것을 x로 표현해 주면 돼요. 이제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시컨트 제곱은 1 플러스 텐전트 제곱하고 바로 같아요. 그렇죠? 해서 이렇게 바로 바꿔주면 됩니다. 텐전트 y가 x하고 같은 거죠. 그렇다면 제곱이니까 x제곱. 해서 결과 기억하시고요. 아크 텐전트 x의 도함수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크 텐전트 x의 도함수는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삼각 함수로 표현된 함수들을 미분해 보겠습니다. 연습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악사인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하고 그 도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연쇄 법칙을 사용해야 되죠. 악사인 어쩌고. 그렇죠. 그런데 악사인 x를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분의 1. 그러니까 x가 어쩌고로 바뀌어 있으니까 똑같이 따라갑니다. f'x는 루트 1 마이너스 어쩌고의 제곱 분의 1. 그렇죠? 근데 어쩌고가 있었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쩌고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미분하면 2x. 다 됐죠? 예. 어쩌고의 제곱하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할 거니까 그리고 1에서 빼면 여기 1의 제곱은 사라지죠? 예. 루트 안에 남는 것은 1은 사라지고 x제곱을 제곱하면 x의 4승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x의 4승. 그렇죠? 이거 제곱할 때 2배의 x제곱 곱하기 1 하는 것은 2x제곱. 부호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x제곱. 그걸 뺄 거니까 플러스 2x제곱. 그렇죠? 그래서 루트 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x의 4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x제곱하고 묶어주면 2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그렇죠? 예. 여기 루트 x제곱 하는 것은 절대값 x하고 같죠? 예. 그렇다면 절대값 x 그리고 루트 안에는 2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만 남았어요. 그래서 정리한 값이 절대값 x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곱해진 값이다. 다 됐죠? 그렇다면 그것분의 2x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f'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x분의 절대값 x하고 같은 절대값 x분의 x라는 이 항이 있네요. 그렇죠? 예, x가 0 되는 곳에서 이걸 계산할 수 없죠. 그렇죠? 우리가 x분의 절대값 x 하는 것은 0에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걸 앞에 극한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x가 0인 곳은 f'x를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f의 정의역에서 0을 제외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루트 안에는 이 값이 있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이 0 돼버리면 안 되겠죠? 해서 2-x제곱 하는 것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야 루트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0 이상이어야 루트 안에 갈 수 있는데 분모에가 있으니까 0도 빠져야 돼요. 해서 0보다 큰 쪽만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해서 x가 0이 아닌 곳 선택을 하시고 2-x제곱 하는 것이 0보다 큰 곳 선택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원래 정의역에서 이 부분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정의역 어딘가요? 악사인 x 하는 것의 정의역. 예, 우리가 사인의 치역이었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x제곱 마이너스 1 하는 값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예, 1씩 더하면 x제곱이라는 것은 0과 2 사이에 와 있어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루트 2하고 플러스 루트 2 사이에 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f'x를 계산할 수 없는 곳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0인 곳은 빠져나갔고요. 예. 그리고 2-x제곱 하는 것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게 0 되는 곳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는 빠져나가야 되겠죠. 이건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0까지 빠져나갔으니까 예, 이걸 구간으로 씁니다.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야 돼요. 마이너스 루트 2 빠졌어요. 0도 빠져야 되니까 거기서 0까지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0부터 루트 2까지 다시 조각으로 쓰면 됩니다. 예, 0이 빠졌으니까 0보다 이쪽은 작은 곳, 이쪽은 큰 곳 이렇게 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간으로 표현하면 예,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곳 하고 0보다는 크고 루트 2보다는 작은 곳 이것의 합집합으로 표현되는 집합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볼게요. y가 arcsin x분의 1이다 라는 함수하고 fx는 x 곱하기 arctangent 루트 x다 라는 함수를 미분해라 그랬어요. 하나씩 차례대로 해볼까요? 예, 첫 번째 것부터 분모분의 분자로 표현됐으니까 목법칙을 씁니다. arcsin x가 분모예요. 분모의 제곱, 분의, 그렇죠? 위에 거 먼저 미분하고 할 텐데 위에 건 1이니까 미분하면 영함수. 거기다가 밑에 거 곱할 텐데 영함수를 곱했으니까 0. 그럼 쓸 거 없죠? 그 다음 부호 마이너스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반대로 위에 거 놔두고 1 곱하기 그렇죠? 밑에 건 미분해 곱하고 arcsin x를 미분한 거 다 됐죠? 1은 곱 하나만 하고 arcsin x는 금방 도함수를 얻었죠? 루트 1-x제곱분의 1이다. 다 됐네요. 그럼 부호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요. 이렇게 곱한 것분에 이렇게 바깥쪽 곱한 거니까 예, 바깥쪽은 1이고 안쪽은 이 두 개 함수 곱하면 되죠. arcsin x의 제곱과 루트 1-x제곱 다 됐죠. 해서 결과는 마이너스 arcsin x의 제곱 루트 1-x제곱 분의 1이다.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x 곱하기 arctangent 루트 x를 미분해라 그랬습니다. 두 함수가 곱해져 있죠. x와 arctangent 루트 x. 역시 arctangent는 합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두 함수의 곱이니까 곱법칙, 라이프니츠 룰을 씁니다. x를 먼저 미분하면 1, arctangent 루트 x는 그냥 곱하고 플러스 반대로 x는 그냥 곱하고 arctangent 루트 x를 미분해 곱하고 그렇죠. 그런데 arctangent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 분의 1 그러니까 arctangent 어쩌고를 미분하면 1 플러스 어쩌고의 제곱 분의 1 끝나면 안 되죠. 어쩌고가 있으니까 어쩌고를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어쩌고가 루트 x입니다. 루트 x를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죠. 그래서 미분한 거 곱해주면 정리하면 되겠죠? 예, 다 됐네요. 자, 그럼 왼쪽은 1을 곱했으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arctangent 루트 x 쓰시면 되고 오른쪽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 루트 x가 있으니까 약분하면 여기 루트 x가 남아요. 그렇죠? 루트 x를 제곱하면 x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것분에 바깥쪽 정리할 거니까 안쪽 분모는 2하고 1 플러스 x가 곱해진 거고 분자는 이렇게 곱할 텐데 여기 지금 루트 x가 남았으니까 그렇죠? 루트 x만 갖다 쓰면 되겠죠. 다 됐죠? 해서 결과는 arctangent 루트 x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x 분의 루트 x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예, 음함수의 미분하고 예, 역삼각함수와 그 역삼각함수의 도함수 세 가지 사인, 코사인, 텐전트의 역함수 arcsin x, arccosin x, arctangent x 예,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